정분자는 아침 햇빛을 등지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TV 뉴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은 평범한 하루였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 하은이가 서 있었다. 세 사람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엄마, 갑자기 와서 놀랐지? 정분자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손주를 안았다. 아이고, 우리 하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은이는 작게 웃으며 정분자 목에 매달렸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거실에 둘러앉아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고르고 있었다. 지연은 가방 끈을 꼭 쥔 채 눈치를 보았다. 정분자는 오래된 감으로 그냥 놀러 온 건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 엄마. 민수가 낮게 입을 열었다. 요즘 회사도 너무 바쁘고 어린이집 자리가 계속 안 나. 하은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아. 정분자는 대충 짐작이 갔다. 그래서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큰 숨을 한 번 쉬고 말했다. 엄마가 한동안 하은이 좀 봐줄 수 있을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분자의 가슴이 살짝 울렸다. 손주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먼저 올라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허리 통증과 무릎 시큰거림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챙기는 약 봉지가 머릿속에 스쳤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어머니, 저희도 어린이집 보내고 싶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요. 하은이가 어리기도 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머니밖에 안 계셔서요. 정분자는 며느리의 말 속에서 진심과 죄송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늘 돈 이야기가 따라붙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민수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용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드리기 힘들 것 같아. 회사에서도 요즘 이것저것 빠지는 게 많아서.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정분자의 가슴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분자는 표정을 숨기려 애썼다. 그래, 너희 사정 모르는 건 아니지. 요즘 다들 어렵다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먹이고 씻기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보고 밤까지 이어지는 일이다. 젊었을 때도 버거웠던 일을 이제 67살의 몸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눈앞에서 힘 빠진 얼굴로 앉아있는 아들을 보자 서운함을 길게 붙잡을 수가 없었다. 민수의 눈가에는 피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연의 손등에는 잔주름이 늘고 있었다. 둘 다 예전처럼 싱글벙글하던 신혼부부가 아니었다. 얼마나 보라고 하는 건데? 정분자가 차분하게 묻자 지연이 얼른 대답했다. 일단은 어린이집 자리가 날 때까지만요. 아침에 데려다 드리고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최대한 늦지 않게 오려고요. 말끝이 흐려졌다. 정분자는 하은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내렸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얘는 무슨 죄가 있겠냐. 그 생각이 드니 마음이 또 약해졌다. 그래, 알았다. 당장 대답은 못하겠다. 나도 내 몸을 좀 생각해 봐야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니. 정분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부담되면 말해. 억지로는 안 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분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나이에 또 애를 본다고? 돈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손주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정분자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사이로 민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엄마, 한 달에 100만 원도 힘들 것 같아. 정분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정분자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춰두지도 않았는데 긴장된 탓인지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눈이 떠졌다. 오늘부터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다. 침대 옆에 놓인 약 봉지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물 한 컵과 함께 차례대로 삼켰다. 부엌으로 나와 밥솥 뚜껑을 열고 미리 해둔 잡곡밥을 데웠다. 자신이 먹을 반찬과 혹시 손주가 먹을지도 모를 계란과 멸치볶음을 따로 꺼냈다. 냄비에 미역국을 올려놓고 불을 켜니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애가 이런 국은 잘 먹으려나 요즘 애들 입맛은 또 다르다던데. 사소한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우리 왔어요. 문을 열자 지연이 급하게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옆에서는 하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아직 잠이 덜 깼네. 정분자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웃어 보였다. 민수는 출근 준비를 마친 정장 차림이었다. 넥타이를 조정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먼저 출근해야 해서요. 저녁에 제가 데리러 올게요. 최대한 6시 전에는 올게요. 정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정분자와 하은 둘만 남았다. 갑자기 공간이 넓게 느껴졌다. 하은아, 우리 아침부터 먹을까? 정분자는 아이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작은 그릇에 밥과 국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하은은 수저를 잡지 않았다. 이거 말고요, 치즈 먹고 싶어요. 정분자는 잠시 멈칫했다. 치즈? 치즈가 어디 있었더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연이 챙겨놓고 간 치즈가 보였다. 포장을 뜯어내어 건네자 그제야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아침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TV를 켜니 어린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이거 볼래? 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 1~2시간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이는 TV를 보며 깔깔 웃었고 정분자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흐뭇해졌다. 이 맛에 손주 본다더니 맞는 말이네. 하지만 기분 좋은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10시쯤 되자 하은은 갑자기 소파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다. 내려와, 거긴 위험해. 정분자가 말렸지만 아이는 더 신이 났다. 할머니, 나 날 수 있어.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러다 다쳐. 정분자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내렸다. 그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다. 잠시 허리를 주무르며 숨을 돌렸다. 이러다가 진짜 허리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분자는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했다. 하은아, 이건 어때? 밥에 햄도 넣었어. 케첩 뿌려주세요. 아이의 요구에 정분자는 웃으며 케첩을 꾹꾹 짰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다. 이제 잠깐 잘까? 낮잠 자자, 하은아. 안 잘래요. 놀 거예요. 단호한 대답이었다. 정분자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어린이집에 가면 이 시간에 낮잠 잘 텐데 집에서는 안 자려는구나. 결국 그녀는 작은 공을 꺼내 아이와 공놀이를 했다. 공을 주고받는 동안 무릎과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다. 오후 3시가 넘자 정분자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하은아, 이제 조금만 조용히 놀까? 할머니가 좀 피곤하네. 할머니, 나 색칠놀이 할래요.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정분자는 서랍에서 오래전에 사두고 잊었던 색연필과 도화지를 꺼냈다. 아이가 색칠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지만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왔다. 고개가 꾸벅 떨어질 때마다 정분자는 화들짝 놀라 깨며 아이를 다시 확인했다. 애를 보고 있는데 내가 졸면 안 되지. 스스로를 타이르며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심장이 약간 두근거렸다. 해가 기울어 갈수록 시계만 자꾸 눈에 들어왔다. 6시 전에 온다 그랬지. 아직 4시 반이네. 시간은 좀처럼 빨리 가지 않았다. 5시가 넘어갈 때쯤 하은은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언제 와요? 나 집에 갈래. 정분자는 아이를 안아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더 있자. 엄마 아빠 금방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똑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다. 그래, 금방 오겠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빨리 오겠지.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지고 있었다. 정분자는 허리를 짚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초인종 소리는 쉽게 울리지 않았다. 저녁 6시를 훌쩍 넘긴 시간, 초인종이 울렸다. 정분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지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서 있었다.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지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번진 마스카라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지연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분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뭐. 아이야, 뭐 잘 놀았지.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지연은 바로 하은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우리 하은이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이는 이미 피곤했는지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정분자는 식탁에 놓인 컵을 정리하며 지연을 힐끔 바라봤다. 지연의 표정에는 피로를 넘어선 또 다른 감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무언가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지연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너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정분자가 조심스레 묻자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분자는 그 떨림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이 들어 생긴 감각이지만 사람 감정의 흔들림은 숨기려 해도 티가 난다. 회사 일 때문이기만 하면 좋지. 정분자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연이 움찔하는 건 분명했다. 잠시 후 지연은 정분자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하은은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정적이 흐르던 순간 지연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가 많이 무리한 부탁 드린 거 알아요. 정분자는 손을 흔들며 말렸다. 무리야 무슨 무리야. 손주는 봐주는 맛이 있어. 다만 말을 잇지 못했다. 돌봄이 버거웠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대신 물컵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도 요즘 많이 힘들지? 민수한테도 피곤이 많이 쌓인 것 같던데. 그 말을 듣자 지연이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분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는 지금 울고 싶어서 참는구나. 지연은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정말 버겁네요. 회사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민수도 요즘 예민해져 있고요. 정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 네, 그런데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더니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정분자는 놀라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지연의 등을 토닥였다. 울고 싶으면 울어. 며느리도 사람이지. 어렵다 싶으면 어려운 거고. 그러나 그토록 착실하고 예의 바르던 지연이 이렇게 쉽게 눈물을 보일 정도라면 겉으로 말하지 않은 사정이 반드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희 요즘 많이 빠듯해요. 그래서 오늘도 늦었고 늦은 것도 변명 같고. 정분자는 부드럽게 되물었다. 빠듯한 건 누구나 그렇지. 그런데 너희는 뭔가 더 있는 것 같구나.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정말 회사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분자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다.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놓았다. 지연은 컵을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이 봐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목소리 끝이 떨렸고 정분자의 마음에도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러나 지연에게서 더 이상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느낀 정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됐다. 오늘은 얼른 들어가. 하은이도 피곤해 보이네. 지연은 하은을 안아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송함과 불안이 고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오자 정분자는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집안에 남은 온기는 손주의 온기뿐이었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 눈물 도대체 이유가 뭘까? 다음 날 아침 정분자는 하은이를 재우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어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던 탓인지 하은은 바람을 쐬자마자 금세 졸음이 왔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자 정분자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허리를 두드렸다. 아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하지만 아이의 자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때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마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하은이 데리고 가실 수 있을까요? 정분자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찍 온다니 다행이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정분자는 유모차를 끌고 지연 회사가 있는 오피스 거리로 향했다. 점심 무렵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근처 식당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분자는 회사 건물을 찾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기가 맞나?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어머니 아니세요? 정분자는 놀라 돌아보았다. 민수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남자가 밝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민수 팀장님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웬일이세요? 정분자는 간단히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냥 손주 데리러 왔어요.
팀장은 유모차 안에서 자고 있는 하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귀엽네요. 민수 씨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정분자는 순간 표정을 잃었다. 네. 팀장은 자신이 실수한 줄도 모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 민수 씨 요즘 병원 다니느라 고생하던데 그래도 가족이 도와줘서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민수가 병원? 정분자의 머리가 멍해졌다. 팀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이고, 허리 다친 사람들 요즘 많죠. 민수 씨도 사고 난 뒤로 고생이 많던데, 아, 제가 괜한 말을 했나? 하. 정분자의 손이 유모차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허리? 사고? 병원? 그 어떤 이야기도 아들 입에서 들은 적이 없었다. 정분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네. 뭐 집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낯선 불안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다. 팀장은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럼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 씨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가 멀어지자 정분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거리의 사람들 소리만 붕 뜬 듯 들렸다. 허리를 다쳤다고? 왜 한마디도 말이 없었지? 머릿속에서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에 피곤하고 굳어있던 표정, 잦은 한숨, 어색한 미소, 그리고 지연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정분자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음으로 돌아섰다.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시작되었다. 나한테 숨긴 이유가 뭐지? 차가운 바람이 스쳤지만 정분자의 손바닥은 식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심장은 조용히 쿵쿵거리고 있었다. 이 집에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분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을 조심히 침대 위에 눕혔다. 아이는 긴 산책 덕분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허리를 다쳤다니 그런 얘기를 왜 안 한 거지? 민수의 굳은 표정과 지연의 흔들리는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지연이 퇴근해서 도착한 건 2시간이 지나서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늦었죠? 정분자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 의문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였다. 지연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지연은 놀란 눈으로 정분자를 바라봤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정분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 우연히 민수 팀장을 만났어. 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가방을 내려놓던 손끝이 덜덜 떨렸다. 팀장이요? 그래.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민수가 병원 다닌다고 허리를 다쳤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정분자는 지연이 말을 끌어내지 못하는 걸 보자 숨을 고르고 더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아, 너희 사정 모르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니야. 어른이니까 할머니니까 함께 걱정해야 할 일이라면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의 어깨가 툭 하고 떨어졌다. 마침내 그녀는 숨처럼 작은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사실은. 그녀는 소파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두 손을 꼭 쥔 채 무릎 위에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정분자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지연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민수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회사에서 장비 옮기다가 디스크가 심하게 밀려서 수술까지 했어요. 정분자는 순간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걸 왜 말을 안 했니? 지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흔들었다.
민수가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맡겨놓고 그런 얘기하면 죄송한 마음이 더 클까봐 본인이 말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정분자는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서운함과 안타까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갔다. 수술하고도 한동안 회복이 잘 안 됐어요. 병가도 길어졌고요. 월급이 거의 반 토막 나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출도 막혔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그래서 용돈도 정말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만 급하고 죄송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정분자는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아픈 걸 감추고 버티고 있었다니. 지연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희 사실 어린이집 자리 때문에 애를 맡긴 게 아니에요. 민수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집에 혼자 있을 순 없고 저는 회사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감싸쥐고 엎드렸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분자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천천히 감싸주며 말했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이제 알겠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도. 지연은 손등을 가리며 흐느꼈다. 정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희가 나한테 숨길 이유는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나도 엄마니까.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알겠고 며느리가 울음 참는 마음도 알겠다. 둘 사이엔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 고요 속에서 정분자의 마음 속에서는 서서히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구나. 정분자는 지연이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 깊도록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허리를 다친 걸 숨겼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다. 민수한테 직접 들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연락을 했다.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저녁에 갈게요, 엄마. 그 목소리에는 무거운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날이 저물 무렵 민수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걸음이 어색했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했다. 정분자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그냥 괜찮다고 했을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정분자는 아이처럼 굽은 그의 어깨를 잠시 바라보았다. 너 허리 많이 아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정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 안 하니까. 나도 사람인데 아픈 걸 숨기고 있는 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기나 하니. 민수는 손가락을 얽으며 시선을 피했다. 엄마 괜히 걱정만 드릴까봐 그랬어. 그리고 애 맡기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서. 정분자는 천천히 민수의 말을 기다렸다. 잠시 후 민수는 더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꺼냈다. 사실 사고 난 날 이후로 허리가 너무 아팠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어. 그의 표정은 오래도록 혼자 고통을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술까지 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돼.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타는 것처럼 아파. 근데 회사에서는 눈치 보이고. 민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정분자는 아들이 말하는 동안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의 떨리는 숨소리, 조심스러운 말투, 손끝의 긴장 그 모든 것이 그녀 마음을 찢어 놓았다.
민수야, 왜 엄마한테는 말을 못했니? 나 너 키울 때 사람들 도움 하나 없이 다 해냈어. 내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한테 미안했어. 아빠 돌아가시고도 혼자 고생했잖아. 그런데 또 나까지 짐이 되면 싫었어. 나 엄마한테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정분자는 가만히 손을 뻗어 민수의 손등을 감쌌다. 아들아, 엄마한테 너는 짐이 아니라 가족이다. 힘들 때 기대라고 있는 게 가족 아니겠니? 민수의 어깨가 떨렸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실은 용돈 이야기에서도 너무 죄송했어. 그거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여유가 없어서 엄마한테 빈손으로 부탁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 정분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100만 원이 뭐라고. 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숨긴 그 마음이 더 아프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분자는 천천히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됐다. 내가 힘들었다는 것만 알면 됐다.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라. 다음부터는 숨기지 말 것. 민수는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그럴게. 정분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여있던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정분자의 마음속에서는 또렷한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더 단단히 붙잡아줘야 할 때구나. 민수가 돌아가고 난 뒤 정분자는 거실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의 마음속만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렇게 힘들면서도 나한테 티도 안 내고. 민수의 굽은 어깨, 떨리던 목소리, 죄책감으로 젖어있던 눈동자가 떠올랐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본 건 전부 처음이었다. 정분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평소보다 더 일찍 찾아왔다. 어머니, 하은이 어제 많이 피곤했죠? 오늘은 제가 최대한 빨리. 정분자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지연아, 너희 둘 잠깐 앉아보렴. 지연은 놀란 눈으로 정분자를 바라보았다. 마침 방에서 민수도 절뚝이며 나왔다. 출근 준비 중이었지만 표정이 어둡고 굳어 있었다. 정분자는 두 사람을 식탁 앞에 앉히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어제 말한 건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서. 정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그 말 이제 그만하자. 짐이라고 느낄 필요 없다. 내 상황 들으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어떤 말을 해도 죄송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분자는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결정했어. 하은이는 내가 봐줄게. 순간 민수와 지연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두 사람은 말도 잊은 듯 정분자를 바라보았다. 정분자는 미소는 짓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정분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너희 둘은 무너지면 안 된다. 민수야, 너는 치료에 집중하고. 지연아, 너도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지연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하루 종일 애봐야 하는데 어머니 무릎도 아프시고. 정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내 몸도 힘들지. 그래서 혼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주변 도움도 받고 일정도 조절할 거고 그렇다고 손주를 못 본다는 건 아니야. 민수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줘. 정분자는 그 말을 막았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하는 거다. 이럴 때 돕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숨기는 것도 미안해서 피하는 것도 없는 편안함이 있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어딘가 한 곳이라도 기댈 데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어머니였어요. 그 말에 정분자의 눈가도 살짝 젖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이 아이들 둘 다 너무 오래 버텼구나. 정분자는 민수와 지연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라. 내가 다 받아줄 테니.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믿음직스러웠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응, 엄마. 정말 고마워.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약속드릴게요.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 정분자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이제 내 몫이다. 방 한가운데에는 잔잔하지만 확실한 따뜻함이 퍼지고 있었다. 며칠 뒤 정분자의 집에는 한결 여유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하은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정분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할머니, 나 색칠놀이 하고 싶어요. 하은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정분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토끼 그려볼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분자는 색연필을 꺼내주고 아이 옆에 앉았다. 아이가 색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 며칠 사이 자신도 모르게 생긴 변화들을 떠올렸다. 몸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가볍게 아프다가도 이유만 알면 견딜 수 있는 거구나. 점심시간 즈음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통증이 좀 덜하대요. 정분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다니 다행이지. 문득 현관에서 조용히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연이었다.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온 듯 숨을 조금 몰아쉬고 있었다. 정분자는 아이를 안고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와라. 오늘은 일찍 왔네.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요즘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 표정도 좋아지고 저희도 숨을 좀 돌리게 됐어요. 정분자는 미소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래야지. 너희가 너무 오래 버텨왔잖아. 지연은 식탁에 놓인 과일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앞으로 어머니 도우려고요. 주말마다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어머니 건강부터 챙겨드릴게요. 정분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더 고맙다. 나도 내 페이스대로 할 거니까 걱정 말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어느 때보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나왔어. 정분자는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였다. 그래, 오늘은 어때? 많이 덜 아프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 다시 재활 시작해 보려고.
천천히라도 해볼게.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작은 저녁을 나누었다. 하은은 아빠 품에 안겨 제잘거렸고 지연은 음식 맛을 보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정분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오래 묵었던 무거운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엄마가 있어서 살 것 같아. 정분자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솔직해져 준 게 더 고맙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서로 기대면서 가자.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분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는 뭐든 함께 상의할게요. 혼자 버티지 않을게요. 정분자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그래. 그게 가족이라는 거지.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작은 햇살이 남은 구름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빛이 식탁 위에 앉아 있는 가족의 얼굴을 은은하게 감싸주었다. 정분자는 조용히 생각했다. 인생이란 게 참 힘들다가도 이렇게 서로 기대면 다시 따뜻해지는구나. 그녀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하은이 덕분에 이 집이 다시 환해졌네. 그 순간 세 사람과 한 아이를 감싸는 공기 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안정과 평화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